전자유도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유도 현상. 전자유도 현상은 여기 보면 이제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요. 삼상 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A상, B상, C상 전원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통신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력선에서 이렇게 자개가 발생하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자개가 발생할 텐데 이게 발생을 하는 게 이렇게 다른 선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물론 이제 아래 통신선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있는 선에서도 이게 자개가 발생을 해서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선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통신선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 유도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MA라고 그러고요. MB, MC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가보면 A상과 B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인덕턴스, 그거를 LM이라 그러는데 L을 생략하고 M만 써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또 A상과 B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인덕턴스죠. 뭐 B상과 C상, C상과 A상, 통신상과 등등. 요거 이제 하나만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통신선에 유도된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문제니까 통신선에 얼마나 전기가 유도되는가. 그러니까 유도되는 양만큼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압 V를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라고 봤을 때 V는 어떻게 되냐면 A 전선이 송전선이 영향을 주는 거하고 B 전선, C 전선이 주는 걸 다 합해야죠. 그죠? 전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를 이제 식으로 옮겨 보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전압은 요거 이제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 이렇게 되잖아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A상의 전류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를 얘기하니까 J-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죠. 거기에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되는 인덕턴스를 M을 곱한 거고, B상도 마찬가지로 B상에 작용하는 거, C상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J-오메가 M을 곱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J-오메가 M을 앞으로 빼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IA 플러스 IB, IC가 되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대칭좌표법에서 우리가 했을 때 3배의 I0 영상분 전류는 영상분 전류의 3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I0는 좀 확대해 볼까요? 영상분 전류는 A, B, C 상의 3분의 1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A상, B상, C상을 더한 거는 영상분 전류의 3배가 되겠죠. 그죠? 식을 이항을 하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게 된다는 거죠. 뭐가요? 요게 세 개가 합친 게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기유도 전류라 그러면 전류이기 때문에 기유도 전류라 그럽니다. 전압이 아니고 기유도 전류라 그래요.
요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식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JWM의 3배의 영상분 전류, 기유도 전류라 그랬죠? 거기에 곱하기 선로 길이 L을 곱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M은 상호 인덕턴스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이제 카슨 폴라체크의 실험식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실험했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J오메가에서 오메가는 각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유도된 전류이기 때문에 역기 전력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맞는데 여기 크기를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크기만 나타내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별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된다고 할 뿐이죠. 이게 이제 방향이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면 통신선에서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가지만 여기서는 역방향으로 나타내거든요. 뭐가? 전력선에 의해서 유도된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타난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전부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거에 의해서 유도된 거는 거꾸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빚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가 돼요? 유도 장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거를 유도 장애를 방지해야 되는데 먼저 전력선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도 전류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리를 띄우는 거죠. 2m 이상. 그 다음에 차폐선을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가설을 한다. 아래 보면 차폐선이라고 있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폐선이 대신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걸 얘가 좀 흡수를 해주고요. 다시 통신선에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달라서 상쇄된다. 30에서 50% 줄어든다. 이 얘기했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서 보면은 전력선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방향이. 그러면 이제 차폐선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 더 돌려서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 원래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으로 같이 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력선에 의해서 직접 또 생기는 것이 있겠죠. 방향이 이쪽으로 생긴 거. 그거하고 약 30에서 50% 정도가 상쇄 줄일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그림인데 이 차폐선은 이제 굵기가 얼마큼이 되느냐? 차폐선은 이제 4mm짜리를 쓰고요. 2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꼬아서 쓴다는 얘기겠죠. 전력선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를 Z1, 이제 통신선을 Z2,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차폐선에 의한 거를 ZS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선 사이에 나타나는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전력선 사이가 아니죠. 전력선과 차폐선 사이에 나타나는 임피던스를 Z1S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를 Z2S.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Z1, 2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을 알 수 있습니다. 1-ZS분의 Z12분의 Z1S, Z2S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임피던스를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를 이제 그 차폐 저감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30에서 50%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줄이는 방법이 지금 이제 전력선 쪽 대책을 하는 거죠. 연가하는 겁니다. 연가는 먼저 하죠. 선로정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L과 C를 같게 해주는 거죠. 연가라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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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한 번씩 꽈준다 그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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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번 더 내려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연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직렬 공진을 방지하고 유도 장애를 경감할 수 있다. 선 전체 길을 3분의 L 3등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 둘, 3등분이잖아요. 여기가 3등분에 하나, 둘, 3등분 한다는 얘기죠. 전체 선로를 하나, 둘, 세 개로 3등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연가한다 그러죠. 두 번째는 고속도 차단을 한다 그랬습니다. 중성점 직접 접시 방식을 택하고요. 일선 지락 전류는 삼상 단락 전류 크기의 엄청난 전류가 흐르지요. 그 고장 전류를 신속히 차단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속도 차단을 한다는 이유는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락 전류에 의해서 유도 장애가 발생하니까 빨리 차단해 준다. 그 근원을 차단한다. 통신선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전류의 크기를 줄인다. 대표적인 것이 지락 전류, 금방 얘기한 거예요. 영상분 전류를 줄이는 거죠. 유도 장애를 줄일 수 있다. 방금 했던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중성점 접지를 한다. 그죠? 요 같은 얘기네요. 중성점 접지 중에 고장 전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고요. 요 병렬 공진을 이용한다 그랬죠? 고저항 접지가 있다. 두 개를 기억하고요. 지락 아크를 이제 소멸하고 지락 전류를 0으로 만든다 그랬죠. 앞에 좀 찾아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쓰면 이제 뭐 차폐 효과가 좋으니까, 그죠? 절연이 잘 돼 있으니까 또 줄일 수 있죠. 시험 문제에 유도 전류를 줄이기 위한 전력 선축의 대책과 통신 선축의 대책을 쓰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비교해서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선축 대책을 보겠습니다. 통신선이 고장 전류를 그러니까 통신선이 이제 고장 전류를 이제 줄일 수는 없죠. 그죠? 이제 피하든지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력선, 통신선을 수직으로 교차를 시켜라. 수직으로 교차를 시키면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속을 끊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속의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 그 유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연피 케이블을 써라. 연피 케이블은 뭐라 그러죠? 그 나베에서 말하자면 이제 보호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차폐층이 있는 거고 시스를 접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의 가운데 이제 이 구리가 있다면은 가운데 쪽에 이제 시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납층으로 그죠? 리드 납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지를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특성이 양호한 예민한 피레기를 써라. 원래 그 피레기는 전력선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력선에다 쓰는 건데 여기 통신선에다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병행거리를 단축하라. 똑같이 가는 거리를 이제 단축하라. 멀리 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중간에 중계 코일 절연 변압기를 써서 자르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래 있나? 예, 아래 있네. 통신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전선하고 이렇게 같이 가겠죠. 전기선하고 전력선하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라고요. 이 병행에서 가는 거리, 같이 가는 거리를 줄여라. 중간에 한 번씩 잘려란 얘기예요. 중간에 뭘 설치하냐면 절연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자, 이 변압기는 특성이 여기까지 이제 전개죠. 전개로 왔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전개로 가는데 이 중간에 자개가 있어 갖고 교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돌면서 이때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져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전력선에다가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제 다 했네요. 다 했고, 자, 수고하셨습니다.